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해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좀 즐겁게 영상을 좀 보고 만들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이렇게 오후 들어서 이렇게 쭉 상승 마감을 하면서 0.62% 상승한 2345로 마감을 했고요. 제 일봉으로도 이제 양봉 언제나 좋습니다. 예, 양봉이 뜨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폭이 커가지고 2.87% 상승을 해서 800선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들이 다시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2천억 이렇게 선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조금 주가가 회복되기를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 상위 종목들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다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 상위 종목 계좌들 조금 이제 손실폭이 많이 줄었고요. 제가 지금 상위 종목들 이렇게 오랜만에 대부분 상승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네이버 오늘 추가 매수했었는데 추가 매수 하자마자 급등이 나와서 또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주들이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보시면은 무엇보다 HMM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차트도 너무나 지금 거의 뭐 우려가 될 정도로 급등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금 10,000원을 찍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당장 내일 10,000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HMM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요거 예전에 물론 이제 그 개별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계좌긴 하지만 마이너스 2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HMM 보시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죠. 마이너스 19% 정확히는. 이게 정말 이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실을 가게 되면은 악플도 많이 달립니다. 왜 이런 적자 주식, 왜 이런 허접한 주식, 왜 사냐, 주식 초보냐,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달립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면. 근데 이제 이때 흔들리지 않고, 이때 팔면 손실이지만 이때 팔면 1900만원 손실이었네요. 이때 팔았으면 요 계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 팔면 손실이지만 계속 버티면, 안 팔면 손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안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이제 그 투자하신 종목에 대한 그 투자한 이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1.1억 매수한 이유 하면서 이제 만든 자료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정부의 해운업 부양 의지를 믿었고, 다음으로는 3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배 인도됐던 것들 등등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또 세 번째로 업황에 대해서 확인이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유를 들면서 좀 멘탈을 좀 잡았었습니다. 멘탈 잡고 이제 버텼고, 그 결과 비록 이제 뭐 다른 계좌였지만 마이너스 20%까지 갔던 게 지금 플러스 57%, 거의 뭐 60%에 육박하는 수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0 손실 보던 걸 플러스 2,000으로 바꾼. 그러니까 그때 손절을 하면 마이너스 2,000 될 게 지금 플러스 2,000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 수익 실현 안 했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 계좌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2,000, 그리고 이걸로 보면 플러스 2,000. 사실은 그동안 수익 실현 이미 한 게 또 몇백만 원 이미 있습니다. 사실은 2,000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간단히 그냥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면,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손실 중인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 저도 물론 마이너스 종목 있습니다. SK 같은 거 마이너스 18%, 이런 거 물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 종목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 종목이 정말 실적이 나는 회사고, 지금은 어렵지만 뭐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뭐 배당도 주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믿고 이렇게 기다리고 또 추가 매수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한다고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말 맨날 적자 보고 성장성이 없고
이런 종목들은 손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매수한 종목에 대한 매수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버티다 보면은, 그러니까 손실은 팔기 전에는 손실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갖고 조금 기운 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의 그 HMM 주식 다큐멘터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HMM 급등해서 기분 좋았고요. 신한지주 매수한 것도 또 4% 올라서 또 기분 좋았고, 신한지주 주주분들도 구독자분들 중에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예, 같은 배를 탄 것 같고요. 송원산업도 또 올라줬고, 오를 때마다 황희정님 생각납니다. 또 오늘 댓글 다실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 올랐다고. 예, 기분 좋습니다. 저도. 엑세스바이오 찔끔찔끔이지만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상승, 이틀 양봉. 조금이지만 거북이처럼 좀 오르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또 약간 지난 날짜는 지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 그 재단이죠. 여기에 보면은 엑세스바이오에 약 5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50억을 투자했어요. 목적에 보시면은 목적에 보시면은 제소시설 용량, 안티젠 신속진단 키트를 위해서 제조시설 확장을 위해서 지금 목적이 써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지금 50억을 투자했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요게 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은 10월 19일자로 일단 뜬 걸로 나오긴 합니다. 좀 며칠 지나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그 텀에 보면 23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고민을 한 결과 23년은 아닐 것 같고 23개월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공시가 있을 법도 한데 일단은 공시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랜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친구가 찾아보니까 보조금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시 그 설비 확장을 위해서 좀 투입이 됐다.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진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늘리려는 그 재원이 확보됐구나 라는 데서 또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엑세스바이오에 전화를 10차례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결이 안 됩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엑세스바이오는 IR만 제대로 했으면, IR 직원 한 명만 전담으로 채용을 했으면 주가가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해서 그래도 기분은 좋고 더 기다릴 거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올랐고 서희건설도 올랐고, 오늘은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SK가 5점을 남기긴 했지만요. 그래서 계좌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늘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고요. 여기 지금 채권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은선물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주 계좌, 이거 어느새 현대모비스 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계좌도 마찬가지인데 한때는 마이너스 500만원 이상 손실이었지만 지금 좀 손실이 줄었고요. 지금 마이너스 370이지만 제가 요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플러스로 만드는 거를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업이 튼실하고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언젠가 수익 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이제 종목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겠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 전제만 잘 지킨다면, 실적을 내고 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을 할 수 있다. 옛날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는 7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랑 비과세를 둘 다 해줬어요.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보유할 생각을 하면서 왜 주식은 7년을 보유를 못할까? 그러니까 7년을 꼭 보유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 1년도 보유를 못하고 몇 개월, 아니 한 달만 주가가 안 올라도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사실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수익 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